오늘은 좋은 상가 고르는 법 6번째 시간 일산 신도시 상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산 신도시 상권을 보면서 좋은 상가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씨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상가 고르는 법 6번째 시간인데요. 네네네.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인가요? 예, 오늘은 일산 신도시에 다녀왔습니다. 네, 일산 신도시는 우리나라 1기 신도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죠. 12만 세대 34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권이 잘 될 거라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상가들이 실제로 많이 자리를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대형 상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최근에 상가들이 어렵다고도 하고요.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중심 상권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또 상가 투자에 우리가 목적에 맞는 물건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장들을 좀 다녔고요. 근데 일산 상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일산 상권은 두 편에 나눠서 얘기를 할까 해요. 오늘은 전반적인 일산 상권의 흐름과 그 다음에 현재 일산 상권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 다음 편 시간에는 실제 일산 상권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물건들의 기준, 그 다음에 어떤 물건들이 괜찮았는지를 좀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일산 상권을 보면 제가 상가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일단 역별로 각 3호선 대화역, 주염역, 그 다음에 정발산역, 마두역, 백석역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에 상권이 다 상가들이 중심 상가들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라페스타와 웨스턴동 같은 정발산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문화거리와 함께 그 대형 상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원마운트 주변으로 가로수길이라는 상권을 또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또 하나는 학원가 상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백마 학원가, 후곡 학원가 같은 상가들, 제가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학원가 상권,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역세권 상권, 빨간색으로 표시된 중심가 상권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일산에서 가장 처음에 중심 상권으로 만들어진 라페스타와 그 다음에 그 이후 2007년도에 만들어진 웨스턴 돔 상권,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그 가로수길 상권, 그 다음에 최근에 더 조금 뜨고 있는 지역이 킨텍스역 주변 상권, 이렇게 저희가 오늘 현장들을 좀 다니면서 각자 특징들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일산은 좀 이 상권들이 좀 집중이, 그때 지난번에 저희가 4편에 찍었던 범계역 상권처럼 좀 집중이 되면 상권들이 시너지가 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상권이 흘러가는데, 라페스타가 처음엔 굉장히 잘 됐어요. 임대료도 전용평당 막 30, 4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상권도 구성이 잘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롯데시네마까지 같이 있으면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형성이 됐다가,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웨스턴돔이 생기면서 그게 분배가 되죠. 그래서 웨스턴돔이 또 활성화가 됩니다. 웨스턴돔이 활성화가 되고, 코로나 전까지는 웨스턴돔도 상당히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웨스턴돔 상권에서 그 다음 이제 원마운트 테마파크가 생기면서 원마운트 주변으로 가로수길 상권까지 만들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공실률이 각자 같이 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실제 임대료도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역세권 상권들은 그냥 꾸준한 임대료로 그냥 꾸준한 수익으로 지금 가는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하원가들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인 우리가 상권의 현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산 상권은 문제점은 너무 나눠먹기 형식의 상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 안에도 또 그래도 좋은 물건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이제 매물들로 보니까 수익률이 7%,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매물들을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 수익률이 좋아서 가서 보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일산 상권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상권별 특징과 임대료 시세는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일산에서 그래도 가장 주요 상권이라고 하는 두 곳이
일산의 웨스턴돔과 라페스타 상권이죠. 이 상권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임대 시세 조사하고 또 어떤 특징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 오늘 저희가 간 데가 이제 GTX-A가 들어설 킨텍스역입니다. 사실 킨텍스역이 가진 파워는 상당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광화문까지, 당장은 광화문까지 굉장히 그 고속열차로 이제 다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거라 보여지고, 향후 이제 강남까지 연결이 됐을 때 유동인구의 집중도가 또 다른 동선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킨텍스역 상권까지 같이 둘러봤는데 이 지역 상가들의 특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웨스턴돔은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고, 상가가 특징이 그 약간 몰링 형식의 상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쇼핑, 이제 우리가 동대문 의류상가 같이 의류상가 쇼핑처럼 내부 상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는 우리 일반 상가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도로변과 내부 이제 쇼핑 상가인데, 웨스턴돔은 정말 편차가 컸어요. 특징이 상가의 임대료가 정말 최고 상가의 임대료를 갖추고 있는 정말 극소수의 상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상가의 가격을 갖고 있는 도로변 상가들이 있었고, 정말 임대가 최근에 코로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 동선상에 있는 상가들이 이제 이건 시세가 형성 자체가 어려운 상가들이 있었는데, 분양가는 사실 물론 코너 상가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비쌌지만 전용평당 한 5천에서 6천 정도에 우리가 분양을 했었던 거에 비하면 현재 수익률이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인데, 임대 시세를 보니까 이런 임대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 웨스턴돔의 입구를 자리하고 있는 최고 자리는 원래 롭스라는 그 화장품 매장이 있다가 나간 자리가 하나 매장이 임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용 45평에 2억에 1,000만 원의 임대 매물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임대료대로 나가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용평당 40만 원 정도의 임대료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였습니다. 워낙 자리가 좋다 보니까 가시성도 좋고 유동인구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입구 쪽은. 그리고 제 웨스턴돔은 제가 이 웨스턴돔 1층 도면을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1층 도면에 보면 제가 빨간 선을 표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딱 거기까지는 그래도 임대가 다 차 있고 공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급 상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상가의 규모가 확 크진 않아요. 특히 이 웨스턴돔도 지금 총 한 4분의 1 정도 해당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상권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 내부에 그 의류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찬 상가들이 보이는데, 거기서부터는 정말 한 3분의 1 정도는 공실로 보였고, 현재 있는 상가들도 임대로 나와 있는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지역이 살아나려면 어쨌든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많이 들어갔지만, 이게 좀 활성화가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긴 했었습니다. 일단 임대 시세를 보면 그 내부의 의류 상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좀 안 보이는데, 심지어 300에 30만 원까지도 월세가 나온 걸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로변에 그 상가 맞닿아 있는 도로변 상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용 평당 한 10에서 15만 원 사이의 임대료로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용 14평이 3,240만 원 월세 매물도 있었고, 그래도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중시상업지역으로 오피스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요. 인근에 법원, 그 다음에 차병원 같은 대형 병원까지 갖춰져 있는 곳이 웨스턴돔이다 보니까 상가 같은 상가들은 그래도 임대가 공실없이 잘 차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중심상업지구로 이렇게 몰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웨스턴돔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등을 두고 우리가 물건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페스타는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2007년도 웨스턴돔이 들어오면서 많이 상가가 이동을 했고, 라페스타 지금 언론에도 보면은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라페스타를 가보고 웨스턴돔을 가보고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오히려 라페스타는 상가다운 상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몰링 같은 형식이 아니라 음식점가들로 쭉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라페스타는 반면에 그런 상가는 없어요. 최소한 웨스턴돔처럼 막 300에 30 가는 이런 상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 식당가들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 롯데시네마가 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안정화돼서 임대료 수준이 전용평, 우리가
보통 B급 상권 정도의 규모, 역세권보다 좀 못한 동네 상권 정도의 임대료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평당 10에서 15만 원, 또 도로변 외부 상가들 같은 경우, 특히 세무서 맞닿아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좀 있다 보니까 전용평당 14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임대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라페스타 역시도 이 출입구를 잡고 있는 그 자리들은 그래도 전용평당 한 20만 원 이상의 임대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라페스타는 상대적으로 상하의 폭은 작은 대신에 전반적으로 좀 아직까지 활성화가 확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는 기본적인 오피스텔과 사무, 오피스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먹자나 이런 회식 상권이 살아나면서 조금은 여건이 좋아질 환경은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라페스타 상권과 웨스턴돔 상권은 주요 오피스 상권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온 거는 이 킨텍스 상권이에요. 킨텍스 같은 경우는 저는 GTX-A가 이제 여기 들어오고 나면 여기는 사실은 상권이라고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꿈의 그린이라든가 원시티 같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1층으로만 단지 내 상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킨텍스 그 꿈의 그린 같은 경우는 GIFC 몰이라 그래가지고 오피스와 지하 1층과 1층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아직은 입주 초기 단계에서 상권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상가 개수가 이 단지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배우 세대 대비 단지 세대 수 생각을 했을 때 수익률이 물론 좋은 건 아니,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매물 설명을 해드릴 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전용평당 20만 원 정도의 임대료로서 상가들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나중에 향후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공사장이 없어졌을 때 조금의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곳은 오히려 킨텍스 상권이 좀 더 나아 보였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그 임대 물건을 가지고 알려드릴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번 수익률과 물건 내용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